일본을 여행한 후 이제 막 인천공항에 도착한 미국 여대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그녀들 주변으로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여대생들은 일본에서 겪었던 트라우마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일본과 다르게 펼쳐지는 상황에 당황한 눈빛을 보이는데요. 과연 그녀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로나라고 해요. 저희 가족은 부업으로 미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을 보살펴주는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예나는 저희 집에 들어온 세 번째 유학생이었어요. 예나는 저보다 3살 어린 중학교 2학년이었죠. 저는 예나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외국으로 공부하러 온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라면 엄마 아빠를 떠나 혼자 외국에 공부하러 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곧 예나는 저희 집의 둘째 딸이 되었어요. 가족 모두가 예나를 사랑했죠. 특히 저와는 둘도 없는 자매가 되었어요. 엄마는 예나 엄마에게도 연락을 자주 하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을 머나먼 타국으로 보낸 예나 엄마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렇게 저희와 예나의 가족은 끈끈한 사이가 되었죠. 예나는 미국에서도 학교 생활을 잘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겨울방학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온 지 꼭 3년 만에 예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한국에 간 예나와는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희 집엔 네 번째 유학생도 들어왔죠. 네 번째 유학생은 일본인 유키라는 여학생이었어요. 한국인 예나와도 정말 친자매처럼 지내왔기에 일본인 유키와도 당연히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키는 조금 달랐어요. 저와 부모님께 약간 거리를 두더라고요. 몇 번은 제가 간식도 사주면서 일본에 대한 공통관심사로 유키와 친해져 보려고 했지만 뚝뚝 끊기는 대화에 저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일본의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만화도 사랑하고 귀여운 일본어와 정갈하고 깔끔한 일식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닌자나 사무라이 같은 이미지도 흥미로워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일본인 유학생이 우리 집에 온다고 했을 때 정말 신나했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도 유키의 선 긋는 모습에 저도 더 이상은 다가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 한국의 예나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해오셨는데 예나 부모님은 그동안 예나를 잘 보살펴 주어 감사하다며 저를 한국에 초대하셨죠. 혼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친구와 함께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한국 초대에 어찌나 신이 나던지요. 엄마와 아빠는 저의 한국 여행을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마침 단짝 친구였던 캐서린과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간 김에 가까운 한국도 둘러보고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캐서린과 저는 일본도 가고 게다가 한국까지 갈 생각에 신이 났어요. 사실 캐서린은 일본을 엄청 좋아해요. 이 친구가 완전 일빠거든요. 캐서린은 고등학생 때까지 스트레스를 애니메이션 보는 걸로 풀었는데 처음엔 누구나 알 법한 서구권 애니메이션을 접하다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일본에 푹 빠졌더라고요. 그런 캐서린 덕분에 저도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캐서린을 통해 알게 된 일본 문화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캐서린은 제게 일본에 같이 여행을 가자며 제안했고 저도 캐서린과 함께 일본에 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수락한 거였어요. 처음엔 여자아이 2명만 일본에 가겠다고 했을 땐 부모님이 조금 난처해 하셨어요. 하지만 캐서린은 일본은 안전하고 믿을 만한 나라여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희 부모님을 설득해 주었고 부모님은 허락을 해주셨던 거죠. 그렇게 저와 캐서린은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한 저희들은 설레이며 입국 심사장으로 갔죠. 심사장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줄은 줄어들지 않고
제 뒤로 대기 인원만 늘어났어요.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진 저는 근처를 지나가던 공항 직원을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일본 직원은 아주 짧게 컴퓨터 에러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직원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마 전산 오류가 나서 심사를 못하는 것 같았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안내해주면 좋을 텐데 일본 공항의 대처에 아쉬움이 들었어요. 전산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되지 않는지 3시간이 지나도 저희 차례가 오지 않았어요. 4시간이 지나서야 차례가 되었고 간신히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저희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어요. 일본에서 계획했던 첫날의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바로 숙소에 가기로 했는데 일본 문화를 동경했던 캐서린은 일본 전통 가옥을 개조한 숙소를 예약해놨더라고요. 숙소의 외관은 무척 작고 아기자기했는데 침대 크기도 화장실도 엄청 작더라고요. 게다가 나무로 지은 집이라 그런지 걸을 때마다 바닥에서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너무 신경 쓰였어요. 저희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그대로 쓰러졌지요. 늦잠을 잔 저희는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해 핸드폰으로 근처 맛집을 검색했어요. 마침 호텔 근처에 구글 평점이 좋은 무할리필 야끼니쿠 집이 있더라고요. 야끼니쿠는 작은 화로에 고기를 구워 먹는 음식입니다. 고기라면 사족을 못 쓰는 캐서린과 저는 기분 좋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QR을 찍으면 1시간 동안 무한으로 야끼니쿠를 먹을 수 있는 집이었어요. 무한으로 야끼니쿠를 먹다니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죠. 저희는 입구에서 QR을 찍고 음료수를 주문한 다음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은 비어 있었죠. 그런데 주문한 음식은 10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15분 정도 되자 화로와 함께 제가 주문한 레모네이드 한 잔이 나왔어요. 함께 주문한 캐서린의 콜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죠. 시간은 계속 지났고 곧 고기와 캐서린의 콜라가 나왔어요. 그런데 젓가락은 계속 나오지 않아서 점원에게 젓가락을 부탁하고 한참 지나서야 젓가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고기를 굽는데 화로가 충분히 뜨겁지 않은지 고기가 잘 익지 않더라고요. 간신히 고기를 익혀 한 입 먹었는데 그 맛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무할리필 집이 무슨 맛이 있겠어?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저희는 나름 구글 평점이 높은 집이어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온 데다 화로불도 너무 약한 탓에 곧 이용시간이 종료되어 나와야 했죠. 뭔가 사기를 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음식은 그렇게 늦게 가져다 주더니 계산은 어찌나 빨리 하는지 일부러 고기와 화로를 늦게 가져다 준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첫 식사였어요. 식사 후에는 시부야 전망대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어요. 도쿄의 지하철은 무척 복잡하더군요. 노선표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아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았죠.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인들은 저희를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표를 사고 지하철에 탔어요. 캐서린과 저는 본격적인 일본 여행에 마음이 들떠 조잘조잘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곧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탈 때는 몰랐는데 일본의 지하철 안은 도서관처럼 조용하더라고요. 저희는 얼른 입을 닫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말소리도 허용되지 않는지는 몰랐어요. 인터넷을 봤을 땐 좋아 보였던 일본의 문화였는데 막상 제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자 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빨리 지하철에서 내리고 싶었죠. 만일 어린아이와 함께 여행하신다면 절대 도쿄 지하철은 타지 마세요. 시부야 전망대에 올라 멋진 도쿄의 시내를 내려다보고 저희는 시내 관광을 나왔어요. 일본에서 사야 한다는 다양한 쇼핑 아이템도 둘러봤고 포장이 작고 귀여워 다 사고 싶었지만 살 수 없었어요.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가게가 거의 없어서
현금으로만 쓰다 보니 환전한 돈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의 관광지에서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왜 일본 같은 선진국의 상점들이 신용카드를 거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걷다 보니 시내 변두리 쪽으로 왔나 봐요. 일본은 깨끗한 곳이라 생각했는데 오래되고 방치된 낡은 건물들이 많이 보였어요. 거리에는 퀴퀴한 냄새도 났지요. 무서운 마음이 들어 얼른 오던 길로 되돌아갔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부풀었던 저와 캐서린의 마음에 구멍이 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캐서린도 그런 것 같았어요. 그저 각자 조용히 걷기만 했죠. 제가 이러려고 미국에서 일본까지 먼 길을 날아온 건가요? 일본에 온 것이 후회되었어요. 차라리 오지 않았다면 일본의 실체를 몰랐을 텐데 말이죠. 다음 날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일본 여행의 아쉬움을 한국에서 달랠 수 있길 바라면서요. 비행기는 곧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일본과 한국은 참 가깝더라고요. 나리타 공항에서 있었던 전산 문제는 다행히 인천공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리타 공항만큼이나 인천공항 입국 심사장에도 사람이 많았죠.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빨리빨리 나라였죠. 순식간에 많던 사람들이 입국장 너머로 사라졌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신속한 입국 심사에 입이 딱 벌어졌죠. 정말 모든 게 빠른 인천공항이었어요. 표지판도 영어로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캐서린과 함께 공항을 나오려는데 공항은 너무 광활해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실내에 있는 도시 같다고 할까요? 국제공항 1위답게 크기와 세련됨이 엄청나더군요. 공항 안에는 곳곳에 한국 전통 한옥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건물과 음식점들이 있었고 한국에 처음 왔는데도 이것이 한국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만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공항에만 있는데도 한국을 관광하는 기분이 들었죠. 입국장을 나가자 예나와 예나의 부모님이 저희 이름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열심히 연습했던 한국어로 예나 부모님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나입니다.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유창한 한국어에 모두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던 저의 센스 넘치는 한국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저희는 예나 부모님의 차를 타고 예나 집으로 이동했어요. 1시간이 조금 지났을까? 예나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나왔고 건물 사이사이 푸른 녹지로 꾸며진 공동 정원이 있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헬스센터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의 아파트구나 싶었어요. 예나가 사는 아파트는 층이 높지 않고 오래된 곳이었는데 낡은 느낌은 있지만 지저분한 곳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나의 집에 들어간 순간 저와 캐서린은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저나 캐서린이나 다른 나라의 가정집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한국의 가정집이라니 저희는 예나의 집을 보고 반해버린 거죠. 저희가 너무나 놀라워하니 예나 부모님께서 집안 곳곳을 구경시켜 주셨는데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지 신기했고 조명도 밝고 예뻤어요. 바닥에 있는 대리석이 집안 전체를 화사하게 만들어줬고 게다가 거실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한강을 바라보는데 한강 주변의 높은 건물들이 뷰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명이 되어 이쁘게 빛나는 게 바라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캐서린과 구경을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예나 어머님이 차려주신 한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는 예나와 함께 홍대 거리를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나는 가는 길에 아파트 상가에 있는 무인 매장에 저희를 데려갔어요. 예나가 예전에 무인 매장이 신기하지 않냐며 제게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는데 정말 사람이 없어도 물건들이 잘 진열되어 있고 가게에 들어온 꼬마 손님들도 알아서
척척 결제를 잘하더라고요. 결제하는 기계 옆에 한글로 무언가 적혀 있었는데 돈 안 내고 그냥 가져가지 말라는 안내 문구였습니다. 예나는 무인 매장에서 간간히 계산을 안 하고 가는 얌체 손님도 당연히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체로 한국인들의 정직함 때문에 무인 매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예나의 말에 캐서린은 아마 미국이었으면 무인 매장이 아예 먼지처럼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농담을 했어요. 다들 훔쳐가다 못해 무인 매장 문짝마저도 남지 않았을 거라면서요. 캐서린의 농담에 우리는 깔깔 웃으며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지하철역은 예나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곧 저희는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서울 지하철은 도쿄 지하철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더라고요. 한국의 지하철역은 굉장히 깨끗하고 편의점과 화장품 판매점도 있고 의류 판매점도 있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곳이 지하철역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나는 편의점에 들어가더니 티머니 카드라는 것을 사서 저희에게 선물하면서 이 카드 한 장으로 편의점에서 맛있는 먹거리는 물론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두 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카드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니 세상에나 이런 걸 두고 한국스럽다고 하나 봐요. 승강장에 내려오자 승강장 양옆을 막고 있는 플라스틱 벽이 눈에 띄었어요. 저건 무엇인지 묻자 예나는 사람들이 선로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크린도어라고 대답해줬어요. 일본 지하철에서 본 스크린도어는 승강장의 일부만 막혀 있거나 줄로 길게 이어진 것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도 일본인들이 안전에 신경을 쓴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스크린도어는 승강장을 견고하게 막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세련되었더군요. 이건 정말 다른 세상의 스크린도어였어요. 얼마 기다리지 않았는데 지하철이 도착했어요. 서울 지하철은 도쿄 지하철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어요. 지하철 안에 있는 한국인들은 자유로워 보였어요. 저희가 웃으며 이야기를 했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허용적인 한국의 분위기는 일본의 숨막히는 지하철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곧 저희는 시티투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시티투어 버스는 지붕이 없는 2층으로 된 버스였어요.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버스가 출발하자 곧 한국의 역사가 담겨있는 고궁들과 높은 빌딩이 어우러진 서울의 풍경이 저희 눈에 들어왔어요. 절로 감탄이 나왔죠. 버스에서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관광객을 위해 4가지 언어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한국인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예나는 저희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내리자고 이야기했어요. 서울 시티투어 버스는 하루 동안 무제한으로 타고 내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을 경험하면 할수록 왜 외국인들이 한국에 열광하는지 알 것 같았죠. 캐서린은 여태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보니 그동안 잘못 생각해왔던 것이 분명하다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어요. 아마 이곳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계속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저와 캐서린은 짧은 시간에 일본과 한국을 돌아봤지만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분명 한국은 일본을 앞서 나간다고요. 이런 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 예나와 예나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랍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캐서린은 이번엔 한국에 푹 빠져 살고 있답니다. 요즘은 캐서린은 한국 홍보대사 같아요. 한때는 일본에 푹 빠져 있던 애가 이제는 한국에는 더 미쳐 있는 것 같거든요. 당분간 한국의 매력에서 빠져나오긴 힘들 것 같네요. 저 역시 한국 아리 중이라 조만간 캐서린과 한국 여행을 한 번 더 갈 생각이랍니다. 미국에서 일본과 한국 여행을 오게 된 로나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